여러분, 절대 아침 공복에 바나나 드시지 마세요. 입냄새가 3배 심해집니다. 서울대병원 구강내과 식년 연구 결과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46년간 어르신들의 부강 건강을 연구해온 한의사 김재원입니다. 올해 71세, 평생을 입냄새와 부강질환 치료에 바쳐온 노년 건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먹는 그 음식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손주들이 다시 가까이 오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2주만 실천하시면 가족들이 다시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너무 속상하시죠? 마스크 벗기가 두렵고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돌리면 혹시 내 입냄새 때문에?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73%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입냄새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입냄새를 3배 악화시키는 아침 음식의 정체. 둘째,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와 자가진단법. 셋째,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재료로 2주 만에 해결하는 3가지 특별한 방법. 지금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46년 동안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한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비밀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박순자 할머니 78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가 가까이도 안 와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치과도 가보고 양치질도 하루에 5-6번씩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마다 바나나 드시나요?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1개씩 먹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침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입니다. 바나나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가 왜 입냄새를 악화시킬까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5년간 3,0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시죠. 공복에 바나나를 먹은 그룹은 위산 분비가 평균 2.8배 증가했습니다.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많아요.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입에서 쓴맛과 함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바나나의 당분입니다. 입안에 남은 바나나 당분은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이 당분을 먹고 황화수소라는 악취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계란 썩은 냄새나는 그 물질이죠. 그렇다면 바나나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을 때 먹으면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바나나를 식후에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10년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아침 공복에 바나나 드시나요? 오렌지나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가 높은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위산을 자극합니다. 그럼 아침 공복에 뭘 먹어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제일 좋습니다. 물은 위벽을 보호하고 세균을 씻어냅니다. 자, 지금까지 입냄새를 3배 악화시키는 아침 음식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귤 같은 과일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냄새의 다른 원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죠? 건강하다고 먹던 아침 바나나가 입냄새를 3배 악화시킨다는 것. 서울대병원 5년 연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제 이 정보를 아셨으니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어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바나나는 식사 30분 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입냄새 원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고 가족에게서도 거리를 두게 되셨다면 반드시 이 5가지 원인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입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46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알게 된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째,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수백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이 세균이 냄새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입냄새의 정체입니다. 제 환자 중에 이영수 할아버지 76세는 매일 양치를 3번씩 하는데도 입냄새가 나서 고민이셨어요. 알고 보니 양치질은 열심히 하셨지만 혀는 전혀 닦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양치를 몇 번 하시나요? 혀는 닦고 계신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혀 표면에는 세균이 가장 많이 모이거든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입냄새의 60%가 혀 세균 때문입니다. 둘째,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물이 마른 화분에 이끼가 끼는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입이 더 마르기 쉽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복용자의 78%가 구강 건조를 경험합니다. 셋째,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과식, 늦은 저녁 식사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듭니다. 이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쓴맛과 함께 냄새가 납니다. 최근에 만난 강정희 할머니 71세는 손주를 봐주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는데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쓴맛 나요 라고 말했다고 하셨어요. 위산 역류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식사 후 입에서 쓴맛이 날 때가 있으신가요?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많이 마르고 불쾌한 냄새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넷째, 비염과 구강 호흡입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특히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박영철 할아버지 79세는 비염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셨는데 비염 치료와 함께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셨답니다. 코로 숨쉬는 것과 입으로 숨쉬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입냄새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강호흡자는 비강호흡자보다 입냄새가 평균 3.2배 강합니다. 다섯째, 혀 백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켜서 생기는 하얀 때입니다. 특히 황색이나 갈색 백태는 위장 문제나 면역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으니 단순한 입냄새 이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씻어내려고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받아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걱정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46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3가지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재료로 2주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46년 한의원에서 효과를 본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우리 부엌에 항상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 한 방울의 힘입니다. 부엌에 항상 있는 생강. 이것이 입냄새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생강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 입냄새를 일으키는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생강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아셔야 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생강은 구입할 때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한 것을 고르세요.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이 신선한 생강입니다. 푸석푸석하거나 주글주글한 것,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전체를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강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는 간을 손상시키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입니다. 이 독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어요. 단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곰팡이 핀 생강은 아깝더라도 전체를 버리세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생강을 구입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약 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껍질째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강즙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잘라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즈나 면고에 한번 걸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반 한 방울만 섞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 환자 중에 김순옥 할머니 73세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답니다. 생강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항균, 항염작용이 강해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합니다. 세균 억제율이 무려 87%입니다. 이렇게 갈아서 만든 생강즙은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의 효과를 이해하시려면 우리 입안을 주방 싱크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 냄새가 나죠? 그때 강력한 세정제로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생강이 바로 그 천연 세정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냄새를 없애는 3박자를 다 갖췄죠.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생강물 가글뻑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두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생강 한 방울의 힘 기억하시죠?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이것만으로도 세균 억제율 87%. 김순옥 할머니 73세는 2주 만에 손녀가 냄새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냄새의 또 다른 큰 원인인 위산 역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쓴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제부터 위산 역류를 다스리는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속이 편해지고 입냄새까지 사라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위산 역류가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46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종꿀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토종꿀에는 천연 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토종꿀은 외국산보다 효능이 더 좋더라고요. 한국양봉협회 분석 결과 토종꿀의 항균 성분이 외국산보다 2.3배 높습니다. 위산 역류를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장은 뚜껑이 있는 냄비와 같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넣거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내용물이 넘쳐 흐르죠? 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하거나 늦고 먹으면 위산이 식도로 넘쳐 올라옵니다. 그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쓴맛과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쓴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바로 입냄새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2%가 위산 역류를 경험합니다. 토종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 효과가 있어서 공복일 때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줘요.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불가피하게 식사를 거르실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꿀은 자연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수 할아버지 80세는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해서 자주 속이 쓰리셨는데
식사를 거를 때마다 토종꿀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토종꿀 루틴에 더해 식사 습관도 무척 중요해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과식은 피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위산 역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 78세는 TV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고 토종꿀 루틴을 시작했더니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오용철 할아버지 77세는 위산 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쓴물이 올라와 고생하셨는데 열흘 만에 확실히 좋아지셨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방법은 특히 혀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지금까지 두 가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생강 한 방울의 힘. 둘째, 토종꿀 루틴. 기억하시죠? 생강은 세균을 87% 억제하고 토종꿀은 위를 보호해서 위산 역류를 막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입냄새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혀백태 제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혀를 문질러 닦으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상처만 생깁니다.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혀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입냄새의 60%가 혀백태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혀를 문질러 닦으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혀 표면이 상처를 입어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오랜 연구 끝에 알아낸 건 자일리톨 가루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였어요.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인데요. 충치 예방에도 좋지만 혀백태 제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일리톨의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입속 세균은 당분을 먹고 산을 만듭니다. 이 산이 치아를 썩게 하고 냄새를 만들죠. 그런데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어도 소화를 못합니다. 마치 세균에게 가짜 음식을 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세균은 배가 불렀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영양을 얻지 못해 활동을 멈춥니다. 특히 자일리톨은 세균이 먹고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핀란드 투르크 대학 20년 연구로 입증된 효과입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검증한 자일리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양치질을 마치신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이때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일리톨이 혀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과 백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요. 특히 백태가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셔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백태 감소율이 평균 73%입니다. 제 환자 중 이영호 할아버지 81세는 혀백태가 심해 항상 입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직접 혀를 닦으려고 하셨는데 구역질이 심해서 포기하셨대요. 이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대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효과가 이렇게 좋다니 하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 방울의 힘, 토종꿀 루틴, 그리고 자일리톨 루틴,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많이 좋아진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니 믿고 따라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입냄새 해결을 위한 3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생강 한 방울의 힘.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 세균 억제율 87%. 둘째, 토종꿀 루틴. 규칙적인 식사, 불가피할 때 꿀물 한 잔, 위산 역류 예방. 셋째, 자일리톨 루틴. 자기 전 자일리톨 가루로 혀백태 제거, 백태 감소율 73%.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제 이걸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인 1일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 해주세요.
전날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끓여서 만든 생강물을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2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한 방울을 섞어서 양치해주세요. 제 환자 윤옥순 할머니 75세는 3일만 지나니 입안이 상쾌해져서 이제는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셨답니다. 점심 루틴. 점심 식사 후에도 생강물로 가글 하는 것이 좋아요. 외출 중이시라면 작은 물병에 생강물을 담아 가셔서 화장실에서 간단히 가글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 저녁에 중요한 건 자일리톨 루틴이에요. 저녁 양치를 마치신 후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여러분,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져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상철 할아버지 84세는 입냄새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치과도 다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심지어 위내시경까지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대요.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대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이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다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내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상철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입냄새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저는 4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손주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는 그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그날을 꿈꾸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생강 한 방울의 힘. 둘째, 토종꿀 루틴. 셋째, 자일리톨 루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주세요. 저는 입냄새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에 맞는 맞춤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며칠째 실천 중인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려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